최근까지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워낙 어려울 때 에코프로는 그냥 계속 투자했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새 제품 만들고 계속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양극재 우리나라 거 갖다 쓰겠다. 일본에서 사실은 저는 좀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의 공장에서 테슬라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 배터리에 양극재를 우리나라 걸 쓰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미중 갈등이 국내 2차 전지 업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근데 관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과연 미국에 이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있습니다. 공장들이 삼성 그리고 SK나 뭐 이런 기업들이, LG엔솔 같은 기업들이 다들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미 공장에 있는 건 또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나 있을 때 한 거 아니잖아. 바이든 있을 때 한 거잖아. 자, 나한테도 뭔가 뭐 선물을 좀 줘보지 그러니,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더 뭔가 싸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다 더 투자를 해주고 더 이제 생산시설 늘려주고 그쪽에 노동 좀 이제 잡아주고 뭐 그런 액션이 나와야지 아마 좀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 잘 빌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잘 증산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관세를 먹인다고 했을 때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다 좀 걱정이 될 수 있긴 있겠지만, 뭐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피해갈 수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된다. 딜을 해야 된다. 일단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미국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개로 고생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일단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인건비가 최근에 좀 열심히 올라오고 있지만, 미국은 일단 비쌉니다. 인건비, 비용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일한다.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한테 원화로 돈을 줄 수 없습니다. 달러로 돈을 줘야죠. 자, 달러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총체적 난국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미국의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다양한 걸 좀 포기하고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네, 그 정도라고 봐요. 아유, 심지어 뭐 트럼프 최근에 뭐냐, 비자도 이제 돈 받고 70억? 1인당 70억? 이야, 그거 보면서 제가 거의 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뭔가 이제 자국의 어떤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올해 전망은 어떤가요? 다행히 전기차 캐즘 상황이고 배터리에 대한 어떤 손실이 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그냥 YOY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어떤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네, 이런 제가 표현을 좀 많이 썼었는데, 어쨌든 저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은 올해 실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올해. 그러면은 내년엔 어떨까요? 조금만 좋아져도 엄청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작년 1분기 때부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나 이럴 때 발표되는 게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은 확 좋아졌구나, 이런 심리가 나오면서 수급이 확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언제 이렇게 확 살아날지 그 트리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제가 에코프로 그룹을 투자할 때 예전에 뭐 되게 많은 계열사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좀 잘했던 애들이 다시 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으면 뭐 강력하게 에코프로를 매수를 하셔라고 말씀 못 드렸을 텐데, 지금 정도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일단 에코프로 그룹들은 전반적으로 좋고,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워낙 어려울 때 에코프로는 그냥 계속 투자했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새 제품 만들고 계속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막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양극재 우리나라 거 갖다 쓰겠다. 일본에서 심지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실은 저는 좀 놀란 게 뭐냐면, 일본에서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이 이제 미국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이제 배터리, 어차피 파나소닉 배터리는 다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기가 만드는 미국의 공장에서 테슬라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그 배터리에 양극재를 우리나라 걸 쓰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런 말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봤을 때, 첫 번째, 일본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초 이 화학 같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국가이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충분히 있죠.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들은 남 거 안 씁니다. 일본은 절대로 남들 거 안 써요. 자기들 거만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양극재 기업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양극재 잘 만든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에코프로 그룹이 워낙 이제 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양극재 턴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투자는 좀 이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손실이 마이너스 60인 70인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비중이 적으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좀 올리시면서 단가를 좀 떨구셔야 되는데, 저는 마이너스 한 70% 80% 됩니다. 근데 비중이 막 원금 대비해서 막 한 20% 30% 40%가 돼요.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어야 돼요.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예.
그만큼의 돈을 더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그냥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떨고 싶쇼라고 저는 얘기하기엔 너무 비양심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좀 버티고 계시다가 추후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2차전지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2차전지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다행히 최근에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뭐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공매도 청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사실 결국 우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 이유가 이제 전산화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리고 뭐 심지어 수기 작성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공매도를 별로 안 좋아했죠. 그리고 외국인과 개인 간의 어떤 뭔가 평평하지 않은 운동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게다가 또 거기다가 무차익 공매도 이런 불법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다 때려잡고 그 다음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딱히 뭐가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공매도 이제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재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공매도라는 걸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쓰냐면은 주식은 원래 상승 아닌 하락이잖아요. 주식 상승 쪽에 베팅하려면은 그냥 주식을 사면 되죠. 근데 주식의 하락 쪽에 베팅하려면은 즉 공매도를 치면 됩니다. 근데 이 주식이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양방향을 다 매수합니다. 주식이 올라도 수익, 떨어져도 수익. 근데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공매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공매도가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못했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반등할까요? 답을 먼저 드릴게요. 테슬라는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뭐 테슬라 아마 관심 되게 많으실 거고 주가 밀릴 때마다 사실 맨날 뜨는 기사들이 서학개미가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또 잘 될 거라 봐요.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작년 연말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되니까 가치가 주가 좀 올라갔다가 뭐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좀 주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항상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밀렸다, 뭐 유럽에 밀렸다, 어디 밀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 돌아보면은 결국은 테슬라는 테슬라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일단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는 옛날부터 이제 공매도로 되게 고통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공매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쇼트라는 단어잖아요. 숏배트를 실제로 팔았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그 정도로 진짜 참 공매도와의 어떤 싸움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었던 기업인데 공매도 물량 청산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런 청산들이 좀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부분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판매량이나 이런 얘기들 하고 일론 머스크가 딱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 효율위원회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좀 비호감이 돼가지고 그게 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뭐 큰 요인은 아니고 되게 제한적인 요인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 가지고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재작년이었나요? 테슬라 한참 주가 밀었을 때 제가 이제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가 찍고 내려왔잖아요. 아마 지금은 적정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다고 한 번에 큰 비중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테슬라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의 경쟁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중국에서 나온 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100% 신뢰하진 않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되게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는 게 사실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지만 제가 뭐 봤었던 거는 여전히 굉장히 아직 미완성의 기술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중국의 FSD가 테슬라를 뭐 능가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주가 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사실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냥 나와봐야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의 저가 공세 뒤에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너무 우려를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 매수 기회입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일론 머스크의 전반적인 미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그리고
하늘에 있는 스타링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X 위성, 이 모든 거를 다 아울러서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게 그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생활로 들어오겠다. 자기가 완벽한 모든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거에 관여하겠다. 이게 사실 그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테슬라 하나에 이런 매출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주주들은 왜 우리 회사 신경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그림이 더 빅픽처죠. 테슬라는 그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고 이제 큰 하나의 어떤 이제 아이템이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전반적인 어떤 큰 그 사업 이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그 모든 것들, 말 그대로 차도 전기차로, 무공해 전기차, 그리고 그 전기차를 또 로봇이, 안드로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이제 로봇이 운전해, 로봇택시, 그리고 그게 뭐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스타링크가 쏘는 그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이 지구의 오염이 너무 심해, 혹은 아니면 뭐 여행을 이제 해외여행을 떠나서 뭐 다른 행성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 했을 때 스페이스X가 이미 띄우고 발사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원자리로 돌아오고, 그걸 또 칩스틱으로 잡는 그 기술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걸 한 보여주는 회사여가지고 빅픽처는 진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옵티머스가 실제로 개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개발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낄 텐데, 매일매일, 매달 매주 뭔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뭔가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지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공개를 했었던 것도 있고, 사람이랑 정말 대화를 이제 미국에 말장난하는 그런 것들 수준으로 대화도 되고, 그래서는 야, 이게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써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불과 한 2, 3년 전에 옵티머스 만들겠다 해가지고 막 사람이 쫄쫄이 입고 다 춤췄거든요. 근데 불과 한 2, 3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버렸고, 최근에는 사실 로봇 관련 이 공학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스카웃을 하고 회사에 뽑아가지고 이제 투입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머지않은 미래에 이거 진짜 제품을 판매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은 좀 다르죠. 미국은 그렇게 휴머노이드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일할 때 공장에서 커피해주고 이런 로봇들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휴머노이드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리고 로봇이 사실 다 들어가잖아요. AI도 들어가잖아요. AI가 없으면 로봇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쳐도 확실히 AI 관련주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런 잔파도들은 그냥 잔파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제 스페이스X를 하기 전부터도, 스타링크를 띄우기 전부터도, 다른 걸 하기 전부터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만 있었을 때도 테슬라는 정말 많은 위기를 겪어오고 이제 성장해온 기업이에요. 이제 항상 망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기업이고, 오죽하면은 테슬라를 보면서 저도 느낀 거 뭐냐면, CEO가 해야 될 일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가서 열심히 돈 구해오는 거다. 사실 이런 우스갯소리로 거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초반에 사실 돈 구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죠. 사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잘 만들고 스페이스X에 갔는데 스페이스X 위성을 한두 번밖에 쏠 수 없는 돈이 남았다. 근데 마지막 거에서 이제 성공을 했고, 거기서 나사한테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사실 스페이스가 더 성장한 거잖아요. 그런 위기감을 항상 이겨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굳이 뭐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낮춰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테슬라 말 그대로 이제 되게 많이 하는 기업이죠. 나머지는 다 비상장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밸류를 정할 때 그 회사 하나하나의 어떤 이제 미래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고, 오히려 테슬라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요,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관종이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옛날부터 그렇게 스타성이 있는 분이었고,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되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고,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왜 머리 심기 전에 일론 머스크 머리도 별로 없잖아요. 그랬던 형님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세계적인 회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뭐 백날 트위터 써도 누가 별로 안 봐주던 시기를 넘어가지고 지금 한마디만 쓰면 이게 수만 명, 수천 명한테 다 이제 똑같이 리트윗이 되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분의 한마디에 더 이제 시장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분은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옛날부터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참 전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분 한결같다, 진짜 한결같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 매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테슬라는 명확해요. 그냥 실적에 대한 부분도 뭐 중간에 뭐 단기적인 부분들,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
계절적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매수 타이밍은 하나는 진짜 정확한 게 있어요. 되게 뭔가 억울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억울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예, 굉장히 억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주가가 밀어버린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매수 기회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중국차한테 뒤떨어졌다. 그리고 영국에서 뭐 판매량이 뒤떨어졌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어쨌든 잠깐 이제 최근에 막 판매량 자체가 좀 줄어들고 수출량도 좀 줄었다고 하는데 수출량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출량은 이제 수출을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에 재고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수출이 잠깐 줄어들 수 있겠죠. 재고 소진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출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그 생산을 해내 가지고 이제 수요와 이제 생산이 맞춰지느냐. 사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의 생산량 가지고 중국의 판매량 가지고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1월, 2월 달까지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판매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모델 Y가 새로 나왔습니다. 모델 Y가 새로 나왔고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 판매 전략 자체가 지금은 이제 뭔가 짜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좀 붕 뜨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BYD가 많이 팔았다 그래가지고 BYD가 더 앞선다? 얼마 전에 무슨 통계를 봤는데 중국 차는 한 80에서 90%가 본국에서 판매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본국에서도 팔리지만 전 세계에서 다 팔리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중국은 뭐 애국 소비 해가지고 이제 자국이 생산, 자국이 팔고 이제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팔고 자기들이 매출 만들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이런 분위기인데 테슬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빠르면은 1분기 중후반, 좀 느리면은 뭐 2분기 초중반에는 미증시를 포함해서 조정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게 조정이 빨리 오면 올수록 혹은 깊으면 깊을수록 올 연말에 우리가 맞이할 지수의 어떤 상승률이나 종목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고 끝낼 것이다. 특히 지수는 뭐 미국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지금 미국은 적절한 조정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 트럼프가 막 관세를 먹이겠다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잖아요. 사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이 관세를 먹이면요. 그 미국한테 좋은 거예요. 미국은 좋은 거죠. 자국의 지금 수출과 무역을 잡으려고 지금 딴 나라한테 지금 세금을 먹이는 거잖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좋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한테 나쁠 게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의 관계? 뭐 언제는 뭐 미국이 그런 거 신경 썼습니까? 안 씁니다. 원래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미증시가 밀린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미증시는 그냥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고 끊어줘야 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끊어주고 적정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올해도 그냥 이어가시고 눌릴 때마다 올해도 저는 M7이 이끌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M7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을 뭐 아무거나 매수하셔도 되지만 애플은 모르겠네요. 저는 항상 애플의 이제 팀 쿡이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거는 농담만 진담만이지만 사실 진담이 한 80%입니다. 농담이 20%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생각하셔가지고 미국 주식은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 3월이잖아요. 빠르면 2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4월이든 5월이든 대선을 하겠죠.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걸 또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률만 따져보면 1월 달보다 상승률만 따져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1월 달보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고 연기금이 최근에 밑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어요. 수십 거래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연기금은 지금 매수한 물량을 코스피가 3,000이나 3,1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 물량 안 내놓을 겁니다.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면 되는데 다들 반도체 2차전지 매수합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